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CPI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이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이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닉 티미 라우스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CPI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이 CPI 지수를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그리고 부장 전문가님께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인사부터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태리님 1등으로 와주셨고요. 그리고 김지영님 안녕하세요. 깽님까지 와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시는 대로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환영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인사와 그리고 종목명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단쇼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니까요. 댓글창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 발표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이 CPI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아무래도 변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어떻게 나오느냐, 뭐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이 좀 틀려지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JP모건 쪽에서 나온 거, 뭐 그걸 좀 간략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쪽에서 자료 나온 건 뭐 6.5%, 만약에 CPI 수치가 전달이 6.5%였었죠. 그 6.5%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은 2.5%에서 3% 정도 급락할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경우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약 5% 정도 확률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분석 자료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 5% 정도 확률로 6% 아래로 나왔을 경우, 이 경우는 반대로 시장은 2.5에서 3%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한 6.4에서 6.5%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나왔을 때는 시장은 1.5%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고요. 또 뭐 6%에서 시장의 예상치가 지금 6.2% 정도가 나오고 있죠. 6%에서 6.3% 정도 사이에서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1, 2%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반납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할 사안이고 믿을 부분들은 못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CPI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내일 아침에 보면 결과는 나와 있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에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I가 뭐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나오면 빠지고 이 부분은 실전에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냐,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냐,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그게 뭐 얼마 오르고 얼마 빠지고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뭐 지표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CPI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근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CPI에 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유가가 또 많은 영향을 주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유가 차트를 WTI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 여기가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다음번에 여기가 1월 달이죠. 자, 보시게 되면 평균 유가 부분들이 12월 달보다 1월 달이 좀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1월 달 들어서 12월 달보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요거는 전기동 차트인데 요거는 일봉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그냥 점으로 찍혀 있죠.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12월 달이 이 부분이죠. 근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달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전기동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알루미늄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알루미늄도 12월 달보다 1월 달이 월등히 높은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상품 가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CPI가 만족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조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 예상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전년비에서 헤드라인 CPI는 6.2%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1월 달이 월별로 보시게 되면 전월엔 0.1%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0.4%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12월 달 0.1% 나온 수치 이 부분도 전달에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발표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수정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0.1%가 1%로 둔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갖고 요런 내용들을 보고 시장이 고용지표도 봤었죠. 그러면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월가 예상치가 이 헤드라인 CPI가 전월비 해갖고는 월별로 해갖고는 0.4% 정도 상승인데 요거는 근원 CPI 전월비도 마찬가지 0.4%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근원 물가는 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하고 산정한 그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월에 1월 달에 발표된 12월 CPI 근원 CPI 월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0.3으로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0.4로 수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 12월 달에 12월 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고용지표는 좋았죠. 연준 인사들은 계속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갖고 또 패드워치를 참고를 해보면요. 지금 원래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3월 달에 0.25 올리고 그다음에 5월 달에 0.25 올리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5월 달에 올리고 6월 달에도 또 인상할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CPI가 그렇게 좋은 숫자로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물론 지금 CPI 가중치의 변경이 또 있었어요. 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뭐 금속 가격이나 유가 그리고 휘발유 가격 그다음에 자동차 이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이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중고차 가격이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떨어질 때 중고차 가격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이 중고차 가격이 한 2.5%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PI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조금 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 최근 들어서 뭐 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뭐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시고 넘어가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몇 프로가 나오면 뭐 올라가고,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알 수 있는 결과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명한 투자 대응이다라면 지금 뭐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 내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CPI가 낮게 나오면 올라가겠죠. 자, 그때 또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해 보이니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셨다가 내일 발표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다시 한번 종목 찾기에 나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두둥님께서 CPI 예상치가 6.2%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JP모건이 이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주목을 하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에 6.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 발표치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 멘트가 없냐고 남겼는데, 이게 참 스포 당한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이걸 아끼다가 중간에 빵 던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마치 없냐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원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초콜릿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게 스틸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소중한 시간들 아름답게 가꾸는 날이 되도록 제가 여기서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진단쇼에서도 달콤한 초콜릿을 드시면서 오늘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처음으로 볼 종목 우공이사님께서 보내주신 NC소프트고요. 42만 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들어갔다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목표가 45만 원까지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NC소프트 오늘 0.7% 하락 중에 있습니다. 4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에 연일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급락한 갭을 메꾸고 45만 원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뭐 오늘 들어가시고 목표가를 45만 원 정도로 보신다라면 그렇게 기업 내용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이 기업 내용, 실적, 그리고 향후에 뭐 어떻게 좀 전망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뭐 우리 시청자님처럼 기술적인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갖고 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게 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단기 투자가 맞으면 단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중장기 투자가 맞으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로는 지나치게 단기 매매에 좀 치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C소프트 일봉을 제가 좀 켜놨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뭐 현재 이쪽 저 45만 원 위에 거의 뭐 한 47, 8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상당히 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쪽에서 거래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래서 뭐 정고점이나 뭐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그랬다가 지금은 옆으로 쭉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작은 박스권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들어가신 거는 뭐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게 41만 9,500원이 저가였는데 4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귀신같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42만 원대 가격은 보시다시피 242평선하고 122평선 여기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 그쪽 근처까지 근접을 한 그런 자리죠. 뭐 매매를 하시려면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시려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에 조금 낙폭은 과대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날도 뭐 그제 지난주 목요일도 이 종가 기준으로 뭐 6% 가까이 빠졌고 그다음에 또 저 금요일도 마찬가지 4% 정도가 빠졌으니까요. 단기 급락에 따른 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통상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위에 저항선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 그거를 좀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뭐 45만 원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뭐 지금 그 62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45만 2천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22평선 자체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좀 꺾여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가 조금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이때 좀 저 4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특별한 저항선은 없어요. 45만 원까지. 하지만 이게 꼭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게 이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쌍끌이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쉽게 뭐 많이 더 빠지진 않더라도 여기서 며칠 동안 다음 주 뭐 한 초중반까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로 좀 올라오면 45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면 이 22평선 자체가 떨어집니다. 45만 원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 22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매수하신 자리나 뭐 목표하신 가격대 이거를 본다라면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은 할 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45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되 옆으로 좀 횡보를 더 하게 된다라면 이 그 아래 정도가 저항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요거는 20일 이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2평선이 떨어지기 전에 주가가 반등하면 45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22평선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22평선 정도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세세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NC소프트 그래도 좋은 가격 구간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NC소프트 진단해 드렸고요. 오늘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다 보니까 발렌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댓글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를 아셨나요? 저는 까먹고 살다가 방금 궁금해서 쳐봤더니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결혼이 금지됐던 로마군의 결혼 주례를 보다가 들켜서 사망했던 성 발렌타인의 순교한 날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사랑이 싹트고 이 결혼 주례를 봐주다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기념일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뜻깊은 날이니까 초콜릿만 주고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도 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어떻게 가서 집에 가서 해야 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쁜 영어 문구들도 쳐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초콜릿 한 상자를 들고 가셔서 장미 꽃다발과 함께 Will you be my Valentine 이렇게 하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렸으니까 오늘 저녁에 캔들 켜시고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은 김지영님께서 보내주신 SPG고요. 18,700원에 14%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눌림목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SPG가 로봇 감속기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주가 흐름이 뚜렷하지는 않네요. 정말로 김지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눌림목 구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SPG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 목표가, 손절가, 뭐, 요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면, 우리 시청자님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SPG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손절가도 좀 짧게 잡고, 목표가도 좀 짧게 잡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뭐, 이 산업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면 목표가하고 손절가가 분명히 또 틀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 상담을 이렇게 올려주실 때는 이 중장기로 보시는 건지 단기로 보시는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좀 조언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SPG 18,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길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SPG는 감속기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감속기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뭐 감속기 쪽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감속기가 뭐 로봇에도 들어가지만요. 로봇에는 정밀 감속기가 들어가고요. 다른 뭐 공장 생산 설비나 사무 자동화 기기 같은 것들 요런 쪽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봇 산업 관련해 갖고 이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자, 그거는 이 로봇을 만드는데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감속기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 로봇 원가에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진도 이 로봇 쪽에서 감속기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쪽이 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종목, 이 종목 SPG 같은 종목은 저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하지만 뭐 요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성향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SPG의 경우에는 딱 보면 그냥 지지선 부분들도 나오고 저항선 부분들도 차트에 좀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작년 9월 달에 22,250원에서 저항을 받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보시면 22,000원 근처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점을 조금 낮추고 있는 모습이죠. 고점을 낮추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을 쉽게 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저 가격대 넘어갈 거로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또 여기서 뭐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표가는 2만 원 좀 넘어가는 구간, 2만 1,000원에 가까이 오면 좀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2만 원 넘어가면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2만 1,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로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짧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자리가 있죠. 자, 지금 주가를 받치고 있는 자리. 이 62평선하고 122평선이 같이 겹쳐 있는 자리가 18,100원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18,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치시고요. 목표가는 21,000원 근처 정도로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G 손절가는 18,000원을 이탈했을 경우 그때 나와보자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SPG 관련해서 투자 판단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삼성 SDI가요. 네. 76만 원인가 봐. 5% 샀는데 네. 또 더 내려갈지 본전 갈지 몰라가지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전까지 갈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 SDI 75만 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75만 원이면 약간은 비싸게 진입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셔서 원금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75만 원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내려갈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이 두 가지 부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네요. 주가가 그렇습니다. 갈 때 보면 마냥 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는 도중에 잡는 것보다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 싶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길게 보면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이 가격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뭐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위에서 여기서 좀 전 고점 자리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항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어보면 조금 차분하게 뭐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삼성 SDI는 짧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 시장 상황이 조금 악화가 되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비중이 작으니까 이런 전략을 좀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만 하시고요. 좀 이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서 저 한 70만 원 아래 구간 정도, 한 68만 원 정도 만약에 그 정도 가격까지 이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 매수하신 것만큼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도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65만 원 정도 근처에서는 또 저 1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10% 정도를 더 매수하셔 갖고 만 20% 정도 비중까지는 채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길게 들고 가신다라면 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워주신 전략 설명해 드리면 68만 원 부근에서 5%가량 추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5만 원 근처에서는 10%가량 추가로 더 매수해서 총 20% 보유 비중 들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요. 지금은 올라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 부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지금은 조금이라도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예, 뭐 힘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 SDI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시긴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그 5% 보유하신 거 그것만 들고 가시고요. 만에 하나 좀 빠지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니까 뭐 지금 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2차 전지 섹터가 뭐 미국 쪽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갈 힘이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5% 그냥 들고 가시고요. 내려갔을 경우에 아까 세워주신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게임에서는 NC소프트, 그리고 로봇에서는 SPG 나왔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삼성 SDI까지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줬던 그런 섹터 내에서 한 종목씩 올라왔으니까 많은 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까지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또 종목들,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장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두드림님께서 보내주신 크래프톤이고요. 20만 2천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현재는 1.74% 오른 채로 17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메꿔야 할 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서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은, 덩치도 좀 크고, 또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8조 6천억대. 정말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공모할 때 너무 뻥튀기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라든가 기존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45만 원, 50만 원대에서는 3개월에서 5개월 동안에 열심히 팔아서 지금 50만 원짜리가 25만 원도 아니고 17만 5천 원. 저점은 이제 16만 5천 원, 16만 원대, 17만 원대 굳히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빠지면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 매수는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희마리가 없습니다. 요즘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면은 좀 등치가 크더라도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T램 가격이 많이 빠져요. 네, 그렇지만은 요즘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또 반도체가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AI 칩이. 그 챗봇 많이 드셔보겠지만 그 챗봇 관련 GPT 관련해서의 조금 성능이 좀 좋은 고기능이 좀 필요가 되는 그런 반도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은 좋지는 않아요. 이 게임주다 보니까 사실 게임주들이 중국 쪽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한테 차별화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값을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또 20만 원 이상 상당히 비싸게 샀단 말이죠. 비중을 좀 늘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잘 달리는 경우는 주로 보면은 자동차, 전기차 이런 쪽이잖아요.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관련주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거기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또 게임주가 또 대세다 이러면 올라가면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도 좀 약한 것 같고, NFT 얘기 나오고 P2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또 메타버스로 이렇게 확장세가 좀 나온다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고, 이 종목은 지금은 외국인들도 비중이 지금 30% 정도 낮춰놨고 기관도 계속 물량을 좀 출회시키고 있는 상태고 개인 투자자들만 좀 건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수급 주체를 살펴봤더니 개인들만 열심히 사네요. 아직 기술이 안 걸렸습니다. 실적보다는 지금 장세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잘 가요.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는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관련 이런 관련주라면 주가가 가는데 이게 게임주다 보니까 게임주도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소외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까지 따질 이유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제 121선과 240선은 저 머리 위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수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버전스가 아닌 수렴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다 끊어 모아서 모든 캔들을 이제 흡수하는 단계거든요. 제가 볼 때는 17만 원과 18만 원 요 언저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지지대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건물을 올리는데 한 10층, 20층 올려야 되는데 지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받아주면 되는데 못 받아주면 또 떨어지고 저가 형성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추세가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는 수급이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 봐서는 여기 2023년도니까요. 2월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 121선을 뚫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뚫는다고 해서 뚫는 게 아니라 안착하는 것까지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보조 세력선에서는 21, 61선, 30선 이런 것들이 다 캔들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17만 원 지금 자리라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 근데 이분은 물려 있으니까 이익 내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기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경 봉쇄를 했으니까 그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좀 하고 판호도 좀 발급하고 게임도 좀 많이 하니까 요까지 한 22만 원대까지 23만 원까지는 241선이거든요. 요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뭐 가격 제한폭이 하루에도 30% 올 수 있는데 이 거래 가지고는 조금 힘드니까 믿는 거는 요 36선이 그나마 올려놨잖아요. 캔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팔으라 그러면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팔 자리는 이미 늦었어요. 손절해야 될 자리 늦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라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니까요. 121선이 돌파되면은 요 자리거든요. 20만 원과 지금 매수한 가격 근처인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익을 내려면 요 친구들이 또 얼마나 많이 물려 있겠습니까? 이게 또 올라오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멀리 잡으면 2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오면은 참 좋겠는데 트레이딩 기간이 3개월, 6개월 걸리니까 그때까지 나는 보유할 수 있다. 그럼 보유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펀더멘탈로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거 가지고 주가가 쌉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종목이고 너무 많이 빠진 김에 이제는 저가 마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친구들은 들어온다. 보유 의견 제시하고 손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직전 저점 16만 원인데 그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이격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다이버전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저는 이격 보조지표를 보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보유 의견 22만 원 이상에서 빠져나오자 전략 제시합니다. 네, 크래프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22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관련해서는 크래프톤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NC소프트 나왔었는데 게임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는 게임 관련 종목들이 반짝반짝 떠오를 때가 있어서 그런지 종목 진단에도 다양한 게임 종목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컴투스만 하더라도 이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게임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도 얼른 조금 더 오르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진단쇼에서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랄라님께서 보내주신 현대표천넷이고요. 2,99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했고 겨우 본전에 왔습니다. 정리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현대표천넷 오늘 1.69% 오르고 있고요. 3,015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약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본전을 찾고 나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내가 이만큼이나 기다렸는데 조금은 더 먹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마련이고 이 현대표천넷이 원래는 TV통신 사업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관련한 사업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 왔었거든요.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동산 원래 통신업에 관련돼 있고 현대 HCL 종합유선 방송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홈쇼핑이 한 6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직 4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 방금 들어가서 봤더니, 매출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좀 늘어났다고 한 12%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순이익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적자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거기 좀 아쉽고 직전 연도 2021년도에 74억의 영업이익이 95억으로 한 30% 가까이 영업이익은 좀 늘어났어요. 보통 이제 이 종목으로 들어가 본다면 통신 쪽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주도하고 있는 시장 지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할 수는 없는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이 종목은 많이 빠졌고
이제 슬슬 올라올 때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친구들이 투자하는 분들이 보면 어때요? 너무 지치고 지쳐서 이제 좀 올라올 만한데 잘라버리잖아요. 올라오는 거 탁 죽여버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고 고생만 하다가 좀 올라오니까 딱 때리고 나면 나만 팔면 올라.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슬슬 발동이 걸려서 잃어버린 것을 원금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주식이 다 그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도 그런데 아무리 수주 많이 하고 좋다고 백날 애널리스트 방송에 나와 떠들어도 반도체 가격이 매일 떠져요. 떨어지고 있고 실적은 좀 부진하고 1분기는 그냥 사서 이어서 연속으로 적자가 좀 날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은데 주가는 슬슬 움직이는 것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빠졌으니까 슬슬 움직이는 것처럼 이 종목도 월봉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힘든 종목이죠. 6,000원짜리가 그죠? 쭉 빠져서 매물벽이 지지대 라인으로 바뀌어서 저항으로 바뀐 자리가 4,500, 5,000원이거든요. 지지와 저항을 잘 아셔야 돼요. 추세가 이미 꺾였습니다. 추세가 너무 하향 채널에서의 꺾이다 보니까 2,500원대는 역사적인 저점이잖아요. 딱 보면 역사적인 저점이니까 다 아주 약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저점에서 남들이 안 할 때, 포기하고 쳐다보지 않을 때 슬슬 매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인데 아주 실적이 정말 좋은데 보석 같은 종목인데 숨어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이 빠지고 이제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눈치도 빠르고 돈도 많고 규모화된 큰 손들 기관이 됐든 애윈이 됐든 간에 이 종목 지금 매수 들어왔네요. 이미 2,500원, 3,000원에 매집을 했고요. 개미가 30%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20%에서 30% 이상 올리는 친구들은 즉 천정의 꼭지다라는 것과 역사적인 저점과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들릴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건 큰 기관 투자나 애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랜디 근성 있는 데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것은 2,450, 2,500 근처 올라온 것은 다 애국인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는 무임승차한 겁니다. 전문가가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 큰소리 빽 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먹여주면 먹는 거고 못 먹여주면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올라가는 자리니까 보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팔고 나면 그 10%도 못 남겼는데 지금 팔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 3,500원까지 문이 활짝 열렸는데 못 먹어요. 주식은 올라갈 때 되면 아무리 무거운 덩치가 큰 시가총액이 100조, 500조짜리라도 헐헐 날아다니고 아무리 이 주가가 싸고 저평가 같이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무거우면 500원짜리 종이돈도 똥값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요. 이 금리의 고점, 정점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물가가 서서히 잡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CPI 지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 CPI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또 중국의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이 종목도 조금씩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우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요. 3,500원대까지는 문이 열리는 것 같고 업사이드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욕심을 좀 덜 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3,000원에서 보면은 3,500원, 3,600원 20%예요. 그 정도 좀 수익을 챙기면 좋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매집 단계니까요. 없는 분은 매수해도 좋은데 지금 주력 종목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속해 있다. 또는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수차에 속해 있다. 이러면 제가 추천드릴 텐데 이 종목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통신업종에 관련되기 때문에 물론 5G 관련해서도 앞으로 삼성이라든가 잘 나가는 대표 주자들이 수주를 많이 해온다면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된 거예요. 누가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방송에 떠들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빠지고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과 주봉, 일봉에서 모습은 상승합니다라는 신호이 떨어졌어요. MACD 오실레이터, RSI 지표 등등으로 봤을 때는 비행기로 비슷한 고도가 5,000에서 한 10,000m 정도 지금 날아가고 있으니까 수익을 좀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주봉으로 보면은 요 자리에 120선과 240 추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다시 뭉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때는 수익이 나겠죠. 여기 보시고 월봉도 빨간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매수해야죠. 그리고 보유해야죠. 그렇죠? 비중이 지금 10%잖아요. 10%에서 15% 정도까지 더 실어도 좋고 20%까지 실어도 좋고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거든요. 수익률의 진검승부가 나는 자리거든요. 조금 더 승부를 걸고 여유 있게 한다면 충분히 15%, 20%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241선이 무너지는 자리 2,850원 자리인데 그 36선이라든가 15선이 딱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는 무너지면 착각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니까 그게 늘림목이거든요. 늘림목 없이 가는 게 좋겠는데 일단 뭐 매수하고 싶은 분은 2,800원, 2,900원 안에서 사면 되고 지금 갖고 있으니까 손절가는 의미 없고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자. 트레이딩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를 제시합니다. 네, 현대퓨처는 3개월에서 6개월간 보유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꼭 챙겨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절파고TV님께서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65,400원에 5%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홀딩해서 수익 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5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인방이잖아요. 그죠? 3인방인데, 공장에서 제조 생산하는 건 아니고 유통 쪽이니까요. 덩치가 상당히 커요. 납입자금은 1,500억인데, 시가총액이 9조가 넘어가는 덩치가 상당히 큰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얘기도 나오고 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해서도 많이 움직였는데 주가는 좀 답답할 겁니다. 바이오 제약에서는 프리미엄이 많이 죽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현실화돼서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시점이 신약, 그것도 임상 3상, 또 기술 수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프리미엄이 많이 죽었어요. 2020년 이후에 주가가 헬스케어든 카피, 제네릭이든 간에 일단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거품이 많이 빠졌고 CJN이라든가 잘 나가던 제넥신 이런 기업들이 이 회계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아무리 좋은 얘기 터뜨려도요. 매수세가 꼬이지 않아요. 저도 이 종목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저는 셀트리온 주력주를 많이 추천드리고 5만원, 10만원, 40만원까지 밀어붙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추천드릴 수 없는 게 주가가 너무 안 오는지 수급이 안 좋으니까. 주식은 인기를 먹고 사는 거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다고 그건 말로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가치가 적정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정가 없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주식은 공시지가처럼 부동산에 얼마 정도 공시지가로 본다 이런 게 규정도 없고요. 따라서 적정하다는 것은 제 눈의 안경이거든요. 보는 눈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놈은 100배가 아니라 200배, 500배도 주고 한 푼도 돈 못 버는 인공지능 관련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돈도 못 버는 해서 적자투성인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프리미엄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가능한데 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은 펀더멘탈 따질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그죠? 65,400원에 샀고,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볼만 한 자리긴 한데, 먹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가지고 얼마입니다, 쌉니다, 퍼 몇 배입니다, BPS 얼마, ROE 얼마래서 그런 얘기는 안 통하는 종목이고요. 수급을 보니까, 동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한 16% 정도 되고, 기관이 조금 있지는 않은데, 사실 매수세가 많이 크지 않고 개미들도 가끔씩 들어와요. 들락날락거리는데 별로 일정하게 추세를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종목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64,000원, 66,000원에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올라오면 다 물려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빠져나서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는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41선이 녹색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이게 제일 매물이 많고 저항대가 됐고, 예, 그 다음에 68,007만원이 저항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저항이 아니라 지지대였거든요. 여기만 오면 반등이 들어왔어. 어찌됐든 간에. 근데 한 서너 번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안착을 못하니까 두들겨 맞고 쭉 빠지니까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매물 돌파갭이 만들어졌고 좀 들어오나 싶은데 이 빠지면서 매물 많은 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올라가면서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쌓이고 떨어지면 물량이 확 줄어서 거래가 떨어져야 되는 이 종목은 별로 그런 모습의 수급에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신통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56,000원 직전 저점을 말씀드리고 65,400원 샀으니까요. 비중이 있다 그러면은 비중을 늘리진 마세요. 5% 정도니까 얼마든지 빠져나서 더 좋은 정도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갈아타는 전략이 좋겠고 추매는 별로 의미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올라오면 얼른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5% 정도 하면 10%잖아요. 그죠? 그 정도에서 한다면 한 64,000, 66,000원. 왜냐면 가격 제한폭이 30%니까 또 제약바이오가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한번 반짝 상승하면은 요 돌파갭이 나올 때는 매물 공백이 아니라 매물이 엄청 쌓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만 평균 매입 단가 낮추면은 조금 한 62,000~63,000원 정도에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전략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빠지는 종목 물량 많이 타고 무겁게 하는 거 물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올라오거든. 63,000원이고 64,000원이고 65,400원인데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을 부장 말 따르기보다는 고상한 게 얼마인데 본전 찾아야지 한다면 한 65,000~66,000원까지 나온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시간은 3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부장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발렌타인데이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해피 발렌타인!